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일본에서는 새로운 한국에 관한 해법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 외교 천재인 아베 밑에서 5년을 외무상을 지낸 인물로 다른 건 몰라도 외교만큼은 아베의 엑기스가 잘 녹여져 특히 한국 상대에 적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일본 내부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나 한국에서는 소위 매운맛을 선사하리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라는 기시다가 왜 한국에 대해서 온갖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는지 최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기시다는 본래 아베의 호수더파에 속한 인물이 아니며 최근 아베와 다양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시다가 아베의 천적을 기용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아베는 연일 사석에서 기시다를 이짐해 왕따시킵니다. 일본에서는 교토식 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위 은근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특히나 정치계에서 아베는 이런 교토식 화법으로 기시다를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시다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할지 고심을 거듭하자 아베는 자민당 간부에 의해서 기시다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는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기시다가 이런 정책을 잘 펼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면을 기대한다고 한껏 띄우는 것이죠. 또한 아베는 일본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대만 침략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과 전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베는 총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던지며 중국의 심기를 잔뜩 거슬려 놓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우유부단하게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 못하고 있는 기시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베는 사실상 상황 정치를 하려 하고 있으며 기시다는 9세대를 몰락시키려는 일대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아베조차 총리 시절에는 신핑 국가주석 국빈 방문을 추진할 정도로 중국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졸하게 자민당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각의 강력 중국을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시다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선은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반면 그 때문에 기시다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기엔 힘이 버겁고 보복이 두렵지만 한국은 때려서 괴롭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아베가 하루가 멀다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시다를 비판하고 다니고 있으니 최소한 외교에 있어서는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한국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보통 일본 총리는 부임 후 최소 몇 달간은 한국 달래기 혹은 무반응 등 기싸움의 기간이 있어 왔습니다. 아베도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했고 평창올림픽에도 직접 방문하며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스가 총리의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코로나로 한국과 다툴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만 기시다는 총리 부임하자마자 독도를 문제 삼으며 자민당 한국 고통주기 전담반을 개설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 두드러지는 움직임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반도체에 대항하는 조치부터 이동 명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의견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에 철퇴를 내린다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는데요. 첫 번째, 일본 한국 반도체 왕따 정책 발동. 우선 일본은 갑자기 일본의 반도체를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대만의 삼각 반도체 동맹을 가동시키며 한국을 몰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뭔가 중간에 깨달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80년대에 반도체계를 주름 잡은 국가라서 여전히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최근 일본의 TSMC 영입에 대해 가망이 없다고 크게 비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시다 정부는 반도체 첨단 공급망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장면이 크게 신경 쓰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만의 TSMC 공장도 미국에 들였고 이제 삼성 반도체까지 증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반도체 부족 현상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일본은 그저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쫓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인지 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대만 TSMC에 돈을 퍼주면서 그것도 일본이 불리한 조건인 경영 지분 참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에 들어오기로 한 대만조차 일본에서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파격 혜택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일부 소니 같은 회사에서 좀 더 원활한 반도체 공급이 되긴 하겠으나 대단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결국 일본의 BS 후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은 기시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이제 언론을 이용해 느닷없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 매체인 데일리 신초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일본 고급 인력을 빼갔기 때문이라며 실제 삼성전자에서 일한 적 있는 일본인 반도체 전문가 인터뷰를 이용해 당시 그는 삼성에서 2년 계약 동안에 연봉 3천만엔 3억 원 정도를 받고 삼성으로 스카웃 되었다며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일본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많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토기 원래라는 토요일에 한국 갔다 월요일에 돌아오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반도체 기술 전수를 한국에 해줬다며 이런 식으로 한국 반도체 업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 마치 한국의 모든 일본의 노하우를 빼돌려서 된 것처럼 보도하는데요. 그러나 애초에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의 반도체 협약으로 미국이 일본을 때린 것이고, 또한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일어난 계기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느닷없이 일본 언론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뭐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TSMC 정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나 다름없고, 미국과 한국은 더욱 반도체 밀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선언한 미국, 대만, 일본의 삼각편대는 자기 혼자만의 말이고 아무도 그렇게 동맹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해 원망을 하면서 모든 원흉이 한국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 이제 아예 한국의 삼성을 일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삼성 반도체만 잘라 일본으로 이동시킨다. 현재 일본 마음이 매우 급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아주 바쁘게 움직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은 첨단산업 포럼 등에서 일본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22 인도 퍼시픽 포럼 등에는 한국과 대만이 주축이 되어 미국과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본은 거의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트너가 될 만한 일본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결국에는 한국에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의 철퇴를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마음 급한 일본은 이제 경제 저널리스트 등 전문가가 모여 긴급 회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본은 현재 한국의 삼성 반도체 부분을 잘라서 일본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재 미국이 삼성 공장을 유치했고 한국에서 공장이 탈출하는 국면이니 일본도 미국처럼 TSMC까지 영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일본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즈오키 다카시라는 경제 저널리스트는 일본이 삼성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며 삼성을 구슬러야 하며 삼성의 반도체 부분 전체를 잘라서 일본에 들여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발언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가전은 한국에 그대로 두고 반도체만 일본에 들여오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허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은 이제 무조건 삼성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극우 방송 매체에서는 한국이 일본에서 가져간 반도체 노하우를 이제 배상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특허나 각종 기술을 베꼈다면서 삼성에는 일본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특허 기술은 미국이 일본에 공개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일본은 한국 책임론을 들먹이면서 이제 한국 삼성이 일본에 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급 인력을 일본에 다시 역수입하고 전문가들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미래 산업에서 나올 만한 게 없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한국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TSMC 공장 건립 예정 지역 구마모토에 기술학교, 반도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을 집중 양성할 방침입니다. 삼성 전문가도 일본으로 빼오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키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일본은커녕 미국의 전문가가 모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미국의 반도체 인력을 연간 7에서 9만 명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치권에서는 미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3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삼성 반도체를 영입한 것이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한 발 늦었다, 미국의 완전한 철퇴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한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의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이 아예 일본 시장을 손을 떼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 규제 여파가 코로나 이후 불과 2년 만에 일본이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 배제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앞을 내다보고 한국을 최고 동맹국으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동맹이 흔들리는 국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일본을 완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TSMC조차도 현재 2만 7천여 명의 전문가가 필요해 당장 관련 업계 종사자 수배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 대만, 미국은 각각 반도체 라인을 갖추고 기반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만, 일본은 반도체가 몰락했고 현재 제대로 된 첨단 라인 하나 없이 이제 겨우 TSMC 공장 설립 계획만을 세운 상태로 이러한 인력 쟁탈전에서 낙후된 일본에 갈만한 전문가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본에 가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일본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에 매여서 아베, 스가, 기시다가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는 동안 오히려 한국은 더욱 비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계자들은 일본이 이런 꼴이 날 걸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비롯 한국 때리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라며, 일본의 후진 정치가 사실상 일본 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을 향해서 삼성 반도체를 분리해서 일본에 이동시키자는 주장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건드렸다가 그야말로 외교는 물론 글로벌 동맹에서도 배제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